경기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 의원 11명을 배출한 지역, 바로 고양시입니다. 이 가운데 12년간의 시의원 생활을 통해서 약자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온 주인공이 있습니다. 기자가 만난 사람들, 오늘은 김경희 경기도 의원을 만나봅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방선거 이후로 반년 정도 이제 경기도 의회에서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희가 개원하자마자 7월에 그 전국적으로 관심이 많았던 무상교복이 조례안이 저희 상임위원회에 배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한 2달 정도 그 찬반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결정하고 하느라고 조금 힘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10월부터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 11월 3일 날 있었던 학생들이 그 스쿨 미투 그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라고 하는 발언 대회 내용과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학교의 교육을 제가 점검을 집중적으로 했고요. 네. 그 결과 교육이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그리고 성 문제 관련한 전담 부서가 한 10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뭐 교육이나 인권 옹호라든가 부서가 10개가 나눠져 있는데 컨트롤 타워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 경기교육청 조직 개편 시에 학생 성평등 전담 조직을 신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네. 일단 좀 그 지난 얘기를 먼저 살짝 하면 네. 삼선 고양시 의원 출신이시잖아요. 네. 고양시에서 처음 정치랑 어떻게 연을 맺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시의원으로 활동하게 된 것을 이야기하려면 노무현 대통령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 대통령 후보로 2002년에 그 당에서 결정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저도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뭐 노사모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이후에 고양 예산감시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서 고양시 의회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이제 감시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 2006년에 시의원 비례대표를 뽑게 됐는데 네. 주변의 당원들이 그 추천을 해서 사실은 별 준비 없이 시의원으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상임위원회 좀 얘기를 해보면요. 네. 소속 상임위원회는 교육위원회시죠? 네. 자원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네, 제가 그 시의원으로 지역 활동을 하다 보면 그 학교라는 담을 넘기가 상당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역 주민들은 학교 체육관을 뭐 이용해서 배드민턴을 친다든가 어떤 체육 활동을 하고 싶다, 행사를 하고 싶다 이런 요구가 있는데 학교에서는 문을 잘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라는 공간이 사실은 이제는 혁신교육지구 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으로 해서 지역과 서로 자원을 공유하고 나누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학교가 갖고 있는 그 담이 너무 높아서 그 부분에 제가 시의원으로 경험을 통해서 서로 좀 교류할 수 있고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교육위원회에 지원을 했습니다. 네. 그 이슈를 좀 짚어보면요. 사립학교 보조금 문제 지적을 네. 하셨어요. 예. 지금 또 어떤 상황인지 또 관련 조례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네. 현재 사립학교 보조금 관리 부분을 의회에서 짚어보니까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그 대통령령이나 조례에 정하고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만 사립학교법에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이나 조례에 지원에 대한 방법, 어떤 관리 감독, 또 문제가 생겼을 때 환수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예를 들면 보조금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다. 그리고 그 각각의 보조금이 지급 시기, 지급 방법 이런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런 다른 내용의 보조금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한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지 정하고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같은 경우는 내년에 고교 무상 교육까지 된다라고 하면 1조 원이 넘는 돈을 사립학교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경기교육청 입장에서는 16조가 넘는 예산 중에 1조면은 굉장히 큰 규모죠. 그렇죠. 그런데 그 예산을 지원을 하면서 관리 감독 부분이 굉장히 미약하고 또 그래서 그런 많은 문제들의 소지를 안고 있어서 근거를 마련하고 적절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 인식을 느꼈고요. 의회에서 교육감을 상대로 5분 발언을 해서 조례 개정에 동의한다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래서 교육청과 서로 협의를 해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낼 것인가 그 부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지역 현안을 또 살펴보면 네. 산왕동 골프장 이슈 굉장히 또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예. 관련 토론회도 개최가 됐죠. 네. 이게 어떤 문제인지 핵심 쟁점 또 해결 방안은 어떤 방향으로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골프장을 도심 한가운데 만드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환경 피해를 더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산왕동 골프장의 경우는 광역 정수장 경기도에 8개가 있습니다. 광역 정수장 중에 하나인 고양 정수장과 일산 정수장과 너무나 근거리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물을 먹는 100만이 넘는 우리 인구들의 생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골프장을 정수장 근처에 만드는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계양성 골프장도 상대가 롯데가 사업자였어요. 롯데그룹에서 롯데에서 인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들어갔고 거기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다 인천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유로 들어온 부분도 골프장을 조성을 해서 몇 사람이 이용하는 것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산으로 두는 게 더 공익에 부합한다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도 계양산 골프장의 사례를 보면 우리가 행정소송에 휘말려서 많은 돈을 물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똑같은 상황에서 벌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 계양산 사례를 보고 우리 고양시에서도 어떤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승인권자인 시장의 판단을 통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도시계획위원회를 다시 열고 거기에서 의견을 다시 물어보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직권 취소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고봉동에 커뮤니티 센터 건립이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어떤 시설인지 또 언제쯤 주민들이 실제로 볼 수 있을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고봉동 커뮤니티 센터는 일산 신도시보다 사실은 한 개 동이 더 굉장히 큰 고봉동인데 문화복지시설이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가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제 좀 준비를 하게 됐고요. 고봉동 커뮤니티 센터는 국비, 도비, 시비 모두 들어가서 48억 정도의 예산으로 건립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내년 연말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봉동 커뮤니티 센터가 건립되게 되면 주민들이 요리교실을 통해서 요리를 배우고 또 주민들 같이 공동의 어떤 문화 행사나 복지 행사할 때 음식을 만드는 전통이 있어요. 네. 분야회에서 만드는 그런 공간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고 서로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이고요. 또 고봉동에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하시는데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건강 관리할 수 있는 공간들도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또 갖고 계셨고 네. 활동을 관련돼서 해오셨는데 네. 변화를 좀 느끼셨나요?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각 이제 지역 서점들이 문화의 거점이 되고 거점이 되는 공간이지만 사실은 참고서를 좀 많이 팔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래서 관공서나 학교에서 도서 구입을 어차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지역 서점에서 구입하도록 이렇게 바꾸는 이런 변경하는 작업들을 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지역 서점들이 문화 활동들을 통해서 지역 문화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그것을 위한 약간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서점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것만은 확실하고 많은 분들이 뭐 온라인 서점 또 대형 서점 그리고 유통 단계에서 중간 과정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알리기 위해서 시민들과 또 학교를 통해서 학교에서 지역 서점의 도서를 구입하면서 학생들에게도 우리가 어떤 서점을 이용하고 있다라든가 아니면 어떤 서점을 이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어떤 이런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서 좀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김 의원께서 이번 임기 동안 이것만큼은 꼭 해내고 싶다라는 네. 목표가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저는 그 시의원을 2006년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도 저의 목표는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그 상식적인 세상에 사는데 제가 조금의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노력한 만큼 평가받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저의 지금도 목표이고요. 거기에 제가 상식적인 선에서 또 상식적인 선에서 의정 활동을 바라보고 공무원들을 대하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세상을 좀 바꿔나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나은 세상, 네. 조금이라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시도를 계속해서 해 나가시겠다는 다짐인 것 같고요. 앞으로 더 좋은 활동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